고일석 기자랑 같이 한 그 공저자가 박지훈 변호사가 아니라네요. 네. 이름은 똑같아가지고. IT 전문가. 네. 포렌식 전문가시라고 네. 정정해드립니다. 검찰이 지금 금감원을 압수수색해가지고요. 도이치모터스 회장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 김건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을 이제 시작합니다. 정말 빠르다. 졸라 살 떨리겠다. 아니. 이 검찰은 윤석열의 검찰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맡은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 그 팀들이에요. 칭찬해야 되나요? 아니 뭐 검찰 칭찬이나 측이신가요? 많아. 나는 검찰 전체를 믿지는 않지만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압색해갖고 이 권오수에 대한 자료를 다 압색해갔다는 건 권오수가 타겟이겠어요? 핵심은 김건희지. 김건희니까. 예. 물론 너무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음. 금감원은 압수수색했다는데 전 큰 의미를 두고 싶고요. 근데 이게 그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게 굉장히 중죄거든요. 이게 이제 보통 평범한 우리 시민들은 주가 조작이라는 걸 상상을 못 하잖아요. 내가 이제 그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인데 어떻게 그걸로 모아가지고 주가 조작을 합니까? 보통 이제 현금으로 쏠 수 있는 돈이 최소한 10억대 이상은 돼야지 팀을 만들어가지고 100억대 정도 만들어서 주가 조작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이게 그 100억대라는 돈 규모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처럼 이게 실제 자본주의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는 좀 덜 중형으로 다스립니다. 정말 미국에서는 주가 조작하다가 걸리면은 종신형까지도 나오고 하거든요. 사형은 아니지만 탈세하면 사형이죠. 미국에서는. 이제 사형까지는 아니지만은 종신형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인데 이걸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윤석열과 결혼까지 했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만큼 이게 무서운 범죄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님 소개로 어떤 동네 아저씨랑 결혼까지 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권오수 회장이 2013년에 이제 권오수를 상대로 조사했던 서류라고 하는데요. 당시 권오수의 소유 지분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조사한 그 자료가 있었는데 금감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준 적이 없어. 근데 이게 그 최은순 쪽에서 그랬잖아요. 금감원도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했다가 완전히 팩트 체크를 당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적 없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2013년이고 여기에 사건 자체를 검찰이 덮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윤석열한테는 치명적이죠. 나는 그걸 지시한 적 없다. 우리 검찰이 알아서 봐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엄청 떨리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국민의힘에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돌아버릴 겁니다. 들어가면은 안에서 때릴 거고 밖에 있으면은 민주당에서 안 그러면 이렇게 이 여권 지지층에서 더 가열차게 때릴 거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계속 자기는 살이 깎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과 김건희한테 있어서 가장 코어는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주가 조작이에요. 굉장히 치명적인 데다가 이것도 윤석열이 이제 뭐 결혼하기 전 장모님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상태에다가 특수부 검사 고위급 검사의 부인이었던 사람의 주가 조작 사건을 덮었냐 안 덮었냐 이 논란은 윤석열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시 정리해보는 김건희 권오수의 10년 거래 이거 이상해. 첫 번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 장외 매수. 이때 2009년 5월 19일에 합니다. 두 번째, 주가 조작 의혹이 생기죠. 2009년 1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2년간 계속됩니다. 3.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 1억 원어치를 매수합니다. 이게 2012년 11월에 있었고요. 네 번째, 김건희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2억 원어치 액면가 인수. 이게 2013년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의 10억 원 대출. 2014년 3분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여섯 번째, 김건희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20억 원
어치 헐값의 인수계약 2017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는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 지속적으로 후원이나 협찬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씨하고 도이치모터스의 관계가 뭔가 가족 간 거래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한테 돈을 물려주고 싶어.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냥 주면은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주 인수권부 예전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그런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삼성 뭐 저렇게 물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법을 많이 썼는데 그런 느낌. 가족 간에나 가능한 어떻게 모르는 남남끼리 저렇게 많은 배려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에서 매수라는 게 산다는 거잖아요. 장외에서 8억 원어치를 산다는 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본 어떤 정말 정말 종교처럼 이 회사는 100% 된다라고 믿는 사람 아니고서는 8억 원어치를 왜 장외에서 사냐고. 아니면 내부 정보가 있었거나.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 정말 경영자층에서 잘 아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거나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래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 원어치를 장외 매수해가지고 바로 그게 5월 달이었고요. 11월 달부터 약 2년간 주가 조작 의혹 이게 이제 이 사건의 코어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건희랑 누구랑 사귀었냐, 김건희랑 누구랑 어떤 관계냐 이거는 하나도 안 중요한 쭉정이야. 예. 문제는 윤석열을 만나기 시작한 시점이에요. 2009년이. 맞아요. 2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자체를 왜 검찰은 수사를 안 했냐. 이게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양재택 검사가 양재택 검사도 뇌물 사건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 감찰을 받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양재택 검사랑 김건희 씨랑 내연 관계라고 뭐 그런 소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9년 그 당시에 이 윤석열 검사, 양재택 검사, 김건희 씨,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이 네 명의 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억울한 그 동명이인의 기업인들까지 지금 억울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그 아나운서하고 이런 비슷한 기업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럼 뭐 청담동 꽃꽂이 교실을 다녔든 안 다녔든 그 교실을 다니면서 김범수 아나운서를 남편이라고 소개를 했든 안 했든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관심이 없죠. 저 관심 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못 듣는 척하고. 관심 없다고. 네.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관심을 끌게. 내 청담동 꽃꽂이 다닐 뻔했어. 이러니까 결혼 전에 줄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맞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아닌 거죠. 뭐 줄리였던 접대부였건 이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봤을 땐 그래. 지금의 코어는 윤석열이 검사로 있으면서 이 두 분야를 얼만큼 비호했고 범죄를 감췄고 수사를 못하게 했고 여기가 핵심이고 코어인 거예요. 그중에 대표적인 범죄 의혹이 내가 밤업소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사귀거나 하는 범죄가 아니잖아. 네. 문제는 범죄성을 갖고 있는, 물론 결혼 전이라고 해도 불법적인 걸 많이 해왔다면 질탄의 대상인 거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하는 게 맞는데 윤석열이 공정 이야기하고 조국 장관 이렇게 수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자기 식구나 자기 측근들에 대해서는 덮어줬다는 이게 지금 한명숙 사건도 그런 맥락이잖아 지금. 자기 특수부 검사들 덮는 거랑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요 윤석열은 사실상 쇠고랑 차야 되는 검사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정치인들이나 논평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과거에 대해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사생활 부분을 계속 검증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국민 감정을 그런 식으로 기만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대한민국은 프랑스가 아니에요. 프랑스야 총리가 뭐 바람을 피우든 뭐 애인을 몇 명을 두고 살든 동거를 하든 결혼을 했든 상관 안 하거든요. 자기 할 일만 잘하면은 나 표 준다 하는 게 프랑스 국민 감정이기 때문에 프랑스는 그래도 돼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오히려 미국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60이든 70이든 19살 때 어떤 글을 썼느냐, 18살 때 어떤 비행을 저질렀느냐까지 다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대한민국처럼 정말 정치적 선진국들은 도덕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국민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김건희 씨가 여성으로서 젊은 시절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교과서에는 나오는 이야기고, 실제 국민 감정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저 사람은 영부인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과거에 어떻게 살든 결과적으로 대통령만 되면 괜찮네? 그러면 우리는 어린아이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친구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라. 정직하게 살아라.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아니 잠깐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이게 국민적 이상하게 감정을 되는데,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상하게 되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곁다리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내릴 때는 저는 두 개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의 범죄 혐의가 훨씬 더 크죠. 그런데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윤석열의 범죄나 김건희의 과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윤석열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떤 게 더 효과적일까요? 어려운 법 이야기보다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거 이야기가 훨씬 더 효과적인 거거든요. 근데 아니, 우리가- 잠깐만 이 이야기 방향으로 가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상하게 들었어요. 예. 뭐냐면은 저는 근데 대표님 아. 말에 공감하는 게 이게 2009년에 뭐 결혼을 전제로 잠깐만요. 이 논쟁을 하면 안 네네.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너무 튀어서 자기가. 예. 그러니까 이 논쟁은 따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엄청난 범죄를 지금 그 검사의 직위를 이용해서 덮었냐 안 덮었냐 이야기를 하는데 예. 그렇죠. 여기 이제 가장 코어가 이것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를 들면 네거티브가 효과적이라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거티브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쟤네들 할 말 없으니까 저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미리 드렸던 거고.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대충 알겠고 시간이 없어. 다른 걸 해야 돼. 핵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2013년이에요.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결혼한 이후. 다음 해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모자 중에 김건희라는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걸 덮어요. 또 이게 핵심이라고. 했네. 그때 당시에 날아가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대검 특수부장이 윤석열이었어요. 내 부인이 전직이 뭐였던 것이 아니라 대검 특수부장의 부인이 이름이 나왔어. 이걸 덮는 거를 윤석열이 아니고 누가 했겠냐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초임 검사 때 별명이 검찰총장이었다잖아요. 검찰총각대장. 아, 예. 그래서 그 검찰 내에서 성렬이 형이라고 그렇게 이제 대접을 받고 살았다는데 특수부 부장이었으면 야, 검찰 내에서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영부인 예비 영부인에 대한 뭐 잣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윤석열 너는 사람 그렇게 팼잖아. 근데 네가 맞을 차례가 오니까 잠깐만 난 정치 보복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람이냐고요. 자기가 길 가서 사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팼으면 너도 맞을 준비해야지. 근데 까보니까 얘는 다른 사람한테 엄청 이것저것 털어가지고 자기 주머니는 두둑한 거예요. 그럼 더 맞아야 되는 거지. 대통령으로 나올 골목대장 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근데 거죠. 어찌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연애나 결혼을 조건으로 만난 거면 상관이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조작이나 이런 엄청난 비리나 범죄 혐의를 덮어주는 대가로 접대를 했다면 이거는 심각한 아니, 문제인 그러니까 거죠. 이게 네. 전략이 없어서 하는 소리인 거야. 네. 김건희가 줄리였든 아니었든은 그걸 진상규명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사람들은 믿고 싶은 만큼 믿는 거예요. 아무리 줄리가 아니라고 해도 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핵심은 법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이 다 걸려있는 데다가 조국 장관들랑도 연관이 있어. 검사 부인은 주가 조작 같은 어마어마한 범죄에 걸려도 덮어버려. 한명숙 사건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정치검사들이 가짜 증인을 동원해가지고 한명숙을 감옥에 쳐넣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야. 거기 연루되어 있다는 모해 유증교사를 시킨 검사들은 재수사하려고 했더니 덮어버려. 이 구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김건희 최은순 사건의 가장 코어가 이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는데 주가 조작 했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장모가
저렇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왜 그 당시에는 처벌을 받지 않았대? 첫 번째, 김건희가 이름이 나왔는데 대검 특수부장이던 윤석열 부인인데 왜 덮었는데 이게 핵심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를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고 금감원을 압수했겠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합시다. 뭘 이상한 논쟁을 하고 있어. 나한테 줄리는 영원한 줄리야. 정략 결혼을 한 것 같은. 오마이 줄리아. 그러니까 나한테 줄리는 영원한 줄리라고. 그런 논쟁으로 가면 선거에 이기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